안녕하세요, YC리브입니다. 근래 들어 구매한 2만원대 제품들 중에 사용기가 만족스러웠던 두 가지 제품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는 차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기입니다.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하죠. 저도 제품들 후기들 찾아보다가 구매할까 하다가 가격이 우선 2만원대다 보니 구리면 그냥 버리지 뭐 라는 생각에 구매를 했는데요. 구매할 때 보니까 한 가지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탠다드랑 프리미엄이 있는데, 스탠다드는 2만원대고 프리미엄 모델은 6,000원 정도 비싸서 3만원을 좀 넘더라고요. 별 차이 없어서 저는 프리미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두 제품의 차이는 와트 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스탠다드는 1250W, 프리미엄은 1600W. 그리고 스탠다드는 줄 길이도 1.8m, 2.7m 줄로 나뉘어서 줄의 길이에 따라서 3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프리미엄은 기본 2.7m라서 줄 길이까지 고려를 한다면 와트수 높은 프리미엄으로 구매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라이기는 또 와트수가 중요하니까요. 우선 디자인은 많이들 아시는 D사 제품의 카피캣이고요. 버튼 같은 게 차이가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트한 느낌의 엄청 싸구려 느낌의 소재는 아닙니다. 외관에서 가격대를 생각하면 빌드퀄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전원 버튼이 있고 밑에 버튼은 찬바람 버튼으로 작동 중에 누르고 있으면 찬바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바람 세기와 온도 조절 버튼이 있고 3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반대쪽은 바람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전원을 켜면 바람 소리와 세기가 상당히 센데요. 바람이 약간 밀도 있게 나오다 보니 묵직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드라이기 소리랑 조금 다릅니다. 일반 드라이기 소리가 좀 시끄러운 소리라고 한다면 차이슨 헤어 드라이기는 선풍기를 좀 세게 튼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전원을 끄면 모터가 확 잡히는 듯 깔끔하게 종료가 됩니다. 제품을 사용할 때 좋았던 점은 우선 첫 번째로 바람이 세다 보니 성능이 우수합니다. 이 가격대 드라이기 제품군 구하기도 어렵고, 있다고 해도 대중목욕탕이나 숙박업소에 있는 제품들 수준인데, 우선 바람 세기가 약하다 보니 드라이기 열로 말린다는 느낌에 아무래도 말리는데 좀 오래 걸리죠. 이 제품은 바람 세기가 확실히 세다 보니 빨리 마르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격 대비 뽕 뽑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작동 중에 찬바람 버튼 누르면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샤워 후 머리 외쪽으로 몸을 좀 말릴 때 사용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또 놓게 되면 바로 다시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것도 편하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드라이기가 항공 모터 사용하는 JMW 팬텀을 사용 중인데, 이 제품도 정말 괜찮거든요. 제 기준으로서는 10만원 미만 제품에서는 이 제품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차이슨이 바람 세기로는 안 밀리더라고요. 괜찮은 빌드콜에 이 정도 바람세기가 2~3만원대라고 한다면 사실 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사용해보면서 느낀 단점은 만원 좀 넘게 추가를 하게 되면 5종 노즐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 고데기 스타일러도 쓸 수 있다고 해서 와이프를 위해 한번 같이 주문을 했는데, 우선 이렇게 하면 6만원대가 그냥 넘어와요. 호갱이 멀리 있지 않죠. 아무튼 이런 5가지 노즐을 추가로 주문했는데, 노즐은 자석식으로 앞쪽에 부착하면 사용할 수 있어서 간편히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할 게 일반 드라이기 노즐이죠. 근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기본으로 사용할 때보다 좀 체감될 정도로 바람 세기가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즐들은 생각보다 쓸 일이 별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즐까지 구매하는 건 그닥 추천드리지 않고요. 고데기 스타일러 같은 경우는 사용기를 좀 물어보니까 긴 머리를 말아서 드라이할 때는 나쁘지 않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말리는 건 전체적으로 바람이 분포되다 보니 금방 마르고 좋은데, 열감이 좀 퍼지다 보니 바람이 그렇게 뜨겁지 않아서 고정시키고 하는 건 일반 드라이기에 비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머리 말릴 때는 차이슨을 사용하지만 스타일링을 해야 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JMW 드라이기를 사용합니다. 자칫템으로 부담없이 구매하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저처럼 메인으로 쓰는 게 있고 서브로 구매하실 분들에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로 가시려면 노즐 구매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K68 블루투스 무선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기계식 키보드 하면 보통 가격대가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되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7,000원대에 구매를 했고 68키 제품입니다. 제품 구성은 키보드와 USB 수신기, 리무버로 구성되어 있고 배터리는 따로 없습니다. 사이즈는 309x 138mm로 휴대성도 괜찮은 제품이고, 키캡도 단일색이 아닌 아이보리, 오렌지, 블랙 조합으로 예쁜 편이죠. 맥, 윈도우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3A 사이즈 2개가 들어가고 스펙 시트상 6개월가량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키캡은 ABS 재질로 매트하고 부드러운 촉감입니다. 이중 사출로 만들어져서 글자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요. 적축 스위치를 사용을 하고 호환되는 스위치를 교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만원대 가격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 좀 놀랍죠. 자판은 한글 사출이 아니기 때문에 한글 자판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8기 구성이다 보니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FM 버튼을 통해 볼륨 조절이나 미디어 재생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키도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2개와 2.4G 연결로 총 3대 디바이스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동글을 이용해 PC와 2.4G 연결을 사용하고 블루투스 연결을 폰과 태블릿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기 전환도 빠르고 무선이라서 이동도 좋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괜찮았습니다. 아쉽게도 백라이트 기능은 없고요. 아무래도 배터리 타임 때문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키감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묵직하지 않고 기계식 타건감 치고는 좀 가벼운 느낌입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계식 타건 소리가 너무 커서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러움도 있는데, 이 제품은 타건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라 부담 없이 사용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키보드 높이 때문에 오랜 타자를 하게 된다면 팜 레스트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 6도가량 되는 각도인데, 기존에 PC에서 사용하는 펜타그래프 타입 제품을 사용하다가 이 제품을 오래 쓰게 되면 확실히 좀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또 68kg 빡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초반에 좀 오타가 좀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한글 사출이 아니다 보니 좀 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요. 적응이 좀 필요해 보이고, 또 스페이스바가 키보드 사이즈 대비 너무 커서 불필요하게 건드려질 때가 좀 많습니다. 아쉬운 점을 감안해도 2만원대라는 걸 생각하면 범용성과 키감에 있어서 가성비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브용 기계식 키보드 및 컴팩트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가격대 제품들을 한 대여섯 가지 사서 직접 한 달 이상 사용해보면서 건진 게 이 2개 정도 되더라고요. 단점이 없진 않지만 그걸 커버해줄 만큼 장점들이 괜찮아서 이 두 제품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 전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